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엘비루셈 관련된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한번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엘비루셈은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탑3 업체로 6월달 공모주 중에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엘비루셈은 총 600만 주 모집을 하고요.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바로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이 아니라 예전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 이제 모집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주주 지분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주 매출은 엑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주 매출은 이제 대주주인 LB세미콘인데요. 이 LB세미콘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하고, 그리고 그 공장 증설 자체가 이 엘비루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뭐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 기호를 보시면 6월 2일에서 3일 화요일과 수요일 되겠고요. 공모 가격은 아직 수요 예측 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밴드 상단 기준으로 7만원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840억 원으로서 꽤 높은 편의 중형주 단에 속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3,4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모두 공모 가격이 밴드 상단보다 더 올라가면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미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 배정 물량은 150만 주인데 한투와 KB증권으로 나누어서 청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 균등 물량이 75만 주로 어느 정도 청약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객 등급별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엘비루셈 청약 자격은 KB증권은 우선 6월 1일까지 개설해야 되는 게 확실하고요. KB증권 없으신 분은 비대면 계좌 개설도 되지만 비대면 중에 20영업일 제한에 걸리신 분은 카카오뱅크에 가셔서 개설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제한 없이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초일 전일, 즉 6월 1일까지 위탁계좌 보유 고객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청약일 현재 뱅키스 위탁계좌, 온라인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 고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대면으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2일, 3일에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하시는 김에 요거 다 같이 한 번에 6월 1일까지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엘비루셈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루셈은 LG 디스플레이의 DDI 납품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4년도부터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 보이신 세트 메이커라는 것이 바로 TV나 휴대폰 등 우리가 평상시에 패널이 들어가는 기계들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에 나오는 OLED나 LCD 패널을 만드는 회사, 즉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제작하는 회사들도 모든 부품들을 다 자체 제작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 DDI라고 하는 작은 반도체를 실리콘웍스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제조 후에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과정을 이 엘비루셈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과 같이 연동되어서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보시면 이 반도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COF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매출이 매년 약 20% 정도씩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1분기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 COF, 즉 반도체 제조라고 했을 때 COF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COF가 어떤 부품이고 어떤 것인지 아신다면
이 기업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아시게 될 텐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들이 여기에 막 나오겠죠. 그런데 이 화면은 우리가 리모컨이나 어떤 아니면 디스플레이 화면 정보가 이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이 신호를 디스플레이 패널로 보낼 때 이런 COF라고 하는 반도체 칩에서 이것을 제어하고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널, 중대형 패널에는 OLED 기준 10개가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칩당 어느 정도의 범위를 커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픽셀 구동 시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작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OF라고 하는 게 그냥 DDI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DDI 중에서도 이렇게 위치와 목적에 따라서 COF, COG, COP 이런 식으로 칩온 필름, 칩온 글래스, 칩온 플라스틱으로 나눠지는데, 요 세 개 중에 이 COF가 가장 많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이 얇은 기판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F 사업을 영위하는 엘비루셈이 사업 내용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비루셈의 사업 내용 중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OLED 시장의 확대인데요. 요즘 웬만한 핸드폰들도 LCD가 아니라 OLED 패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중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LCD보다 4개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6대에서 10대 정도로 칩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칩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칩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칩 사이즈가 증가하고 테스트 타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OLED로의 이 시장의 변화가 DDI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그것은 역시 이 엘비루셈의 사업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비루셈은 COF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시를 통해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기 COF 관련 증설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증설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중에서는 전력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는데요.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 자동차, 태양광, 사물 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 기기들이죠. 이 기기들에게 최소한의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배터리 구동 시간을 늘리는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써야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력 반도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반도체의 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기업들은 지금 90% 이상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지금 현재는 적지만 추후에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 이 공정을 맡고 있는 엘비루셈도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엘비루셈의 백 그린딩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은 요렇게 겉에 테두리를 놔두고 깎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엘비루셈의 이 깎는 기술은 전면을 다 깎기 때문에 두께도 더 일정하게 얇게 할 수 있고, 여기 겉에면에도 뭔가 공정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사업은 지금 현재 매출은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주의 깊게 볼 점이 고객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LG 같은 경우에 엘비루셈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LG 향으로 나왔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 등 다른 경쟁사로도 LG 디스플레이 경쟁사로도 이렇게 납품을 확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중화권, BOE 같은 경우에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죠. 중화권 같은 경우 이 실리콘웍스가 이 DDI 반도체 같은 경우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실리콘웍스를 통해서 중화권에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진출을 해서 고객을 다양하게 하게 된다면 한쪽 기업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매출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이 정도 알아봤고요. 유통가능 주식수를 확인해 보면 600만 주로서 24.39%입니다. 비율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형주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에 840억 정도의 물량이 되겠고요. 물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기관 투자자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뭐 600억이나 뭐 7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작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보면서 함께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로셈의 유사 기업과 비교인데요. LB세미콘 같은 대주주지만 같이 반도체 후공정 하고 있는 업체고, 테스나 역시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펄을 보면은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업퍼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온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지금 14,000원이 13.85%인데 이 할인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즉 결국에는 주식의 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이 기업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살짝 좋게 봤거든요, 기업 내용을.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대형 반도체들을 잘 못 가지만 중소형주들은 반도체 업황을 잘 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LB로셈도 역시 똑같이 할인율을 적게 받는, 즉 기관들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여기서 공모가 위로 14,000원보다 위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또 먹을 게 많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제주맥주 상장일이죠. 제주맥주 상장일이고, 그리고 ADM 코리아, 네, ADM 코리아가 이제 청약 마지막 2일차입니다. 저는 일단은 대출을 다 받아놨어요. ADM 코리아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주 맥주의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마저도 이렇게 다 꺾이게 된다면 제가 수량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저는 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제가 ADM 코리아 저는 지금 대출 포함 풀 비례 청약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출을 빼고 이제 비례 청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내일 오후쯤에 글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만약에 내일 의견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든 제주 맥주 영상이든 ADM 코리아 영상이든 거기에 대박파파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그 하트를 누르면 알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누르고 제가 제 의견을 댓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필요 없으신 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는 대출 포함 풀 비례 청약을 한다고 말씀드렸다가, 혹시 내일 분위기랑 그리고 중요한 게 경쟁률이죠. 제가 경쟁률도 좀 확인해보고, 경쟁률이 이제 너무 많으면 받더라도 이제 이자율보다 더 이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과 제주 맥주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오후 한 2시쯤에 제가 제 의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대박파파였고요. 이 영상 좀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항상 봐주시는 제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